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파렁입니다. 지금 LA는 비가 마구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름이 장마잖아요. 근데 LA는 겨울이 장마철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초는 박쥐란이라고 불리는 화초인데요. 오늘 제가 이 박쥐란을 포기 나누기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 박쥐란을 집에 들인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친구한테 한 2년 전쯤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박쥐란을 주면서 자기 집에선 잘 안 된다고 한번 길러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렇게 3개의 잎이 있을 때 저희 집에 들여왔고요. 저희 집에 와서 나머지 잎들과 지금 이렇게 새싹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쥐란은 잎이 2가지 정도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잎 뿌리를 감싸서 수분이나 이런 거를 증발 못하게 하는, 이렇게 감싸는 영양엽이라는 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중에서 유기물들이나 미세먼지를 채집해서 먹고 사는 이 생식엽. 나중에 여기에 포자가 생겨서 이제 생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 생식엽 2가지로 나뉩니다. 박쥐란은 이름을 박쥐란이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난과는 아닙니다. 저번에도 얼핏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박쥐란은 양치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사리과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무에 붙어 사는 착생식물이에요. 기생식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기생식물은 그 나무에 영양을 빼앗아 먹는, 기생하는 건데, 얘는 그냥 붙어서 거기서 자라는 착생식물입니다. 다른 나무에 해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왜 박쥐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요게 박쥐의 그 날개 있잖아요. 배트. 이렇게 생긴 그 배트의 날개 모양처럼, 아이고 얘가 커서 지금 이렇게 박쥐 날개처럼 아마 생겨서 그렇게 박쥐란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크죠? 나중에 이제 이거 전체 샷으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부러지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영양엽이 나중에 자라면은 이렇게 감싸서 말라요. 나무토막처럼. 그런 나무토막처럼 생긴 영양엽에다가 이렇게 잎 3개만 달려서 왔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수태에다가 해서 이 나무판에다가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2년, 3년쯤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막근으로 묶어놨었던 그거는 이제 다 부식이 돼서 막근은 사라지고 지금 요 뿌리 자체가 이 나무판에 완전히 붙어가지고요. 이제 끈이 없어도 여기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여기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착생식물다운, 네. 착생식물답게 요 나무판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박쥐란은 뜨거운 여름보다는 이렇게 선선한 겨울에 성장기를 갖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내 이렇게 영양엽 말라서 있다가 이제 선선한 바람 불고 겨울이 되니까 영양엽이 점점 자라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새순도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성장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쥐란이 양치식물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LA는 지금 장마철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이 성장기인데 비까지 와주니까 완전 노 났죠? 옆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새싹들이 지금 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얘도 지금 새로운 여기서 이제 생식엽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에 있던 커다란 그 모주에서 영양엽이 덮고 있어요. 나름으로는 지금 얘도 하나, 둘,
3개에 지금 새순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얘네들이 사이좋게 커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모체에서 나오는 이제 새가 크죠. 이 영양엽이 더 건강한 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이 새가 큰 영양엽이 얘네들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지 새끼인데도 얘네들이 삐져나와서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덮어서 고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박쥐란 큰 것들을 보면은 뭐 삥 둘러서 여기저기 막 잡초 자라듯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도 기르고 싶지만 저는 오늘 도전을 한번 해서요. 박쥐란 포기 나누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외국의 다른 사이트들 이 박쥐란 이제 포기 나누기 하는 걸 보니까 톱 같은 걸로 막 쓱싹 잘라서 무슨 그 케이크 조각 나누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이트 보니까 예전에 옛날에 수박 저희가 사서 먹을 때는 이렇게 세모나게 해가지고 왜 맛보라고 샘플 이렇게 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동그라니까 박쥐란의 새순을 이렇게 수박 그 샘플 하듯이 파가지고 포기 나누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지금 이 박쥐란의 포기 나누기는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요. 지금 요 영양옆을 다치지 않게 이 밑으로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쓱 도려냈으면 깔끔하게 도려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실은 영양엽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쭉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얘가 새를 넓혀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기니까 가급적이면 안 다치게 이렇게 조금 파서 해보고 싶지만 안 된다 그러면 영양엽을 도려내는 방법으로 해서 포기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쥐란의 포기 나누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 칼도 이렇게 사이즈별대로 준비했고요. 가위도 이렇게 사이즈별대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가급적이면 지금 덮여있는 이 영양엽을 좀 훼손하지 않고 떼보려고 했는데 와, 이 밑에서 물밑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도 분리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 뒤편에 있는 작은 아직 영양엽이 덮지 않은 박쥐란부터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새싹 부분을 이렇게 해서 도려낼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던 박쥐란의 새싹을 이렇게 포기 나누기 해서 분리했습니다. 이게 자, 이게 영양엽이 자라서 쌓인 건데요. 요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기존에 해줬던 수태예요. 요 수태고 요게 영양엽이 감싸서 한 켜 한 켜 이렇게 쌓여 가지고 지금 나이테처럼 생긴 거예요. 요게 영양엽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영양엽이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양엽이거든요. 이게 쌓이면서 처음에는 감싸고 그 다음에 마르면 이렇게 나이테처럼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돼요. 요게 하면서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얇지만 요게 더 커지면서 두툼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테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폰지가처럼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얘네들이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해요. 영양엽의 역할은 이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생식엽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긴 요 아이들은 영양엽이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오는 요 잎은 생식엽입니다. 나중에 그 박쥐
날개 역할을 해서 여기에 생식엽, 포자가 생겨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건너편에 커다란 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단 요 작은 거부터 떼어서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를 수태에다가 얹어서 심을 거고요. 여기 떼어낸 이 공간은 수태를 얹어서 이렇게 막아 놓으면 여기에 다시 뿌리가 나오고 영양엽이 이제 얘가 자라면서 또 수태를 감싸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쪽에 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뚝 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영양엽이 또 그렇게 자르기는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최대한도로 이렇게 안에서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크게 잘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박쥐란을 이 나무판 위에 못이나 끈으로 고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연장이란 연장은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막 흔들고 떼려고 해도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여기서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엔 아예 제가 장갑을 끼고 손으로 좀 뜯어 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통으로 잘라내는 수밖에요. 제가 살짝 요 영양엽 밑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참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뜯어서는 될 일이 아니네요. 이게 영양엽이 서로 그 줄기와 뿌리와 이런 걸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뜯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잘라내는 게 제일 간단하고 박쥐란에게도 상처를 제일 적게 입히면서 고스란히 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렇게 칼로 해서 깔끔하게 도려내는 게 박쥐란에게도 그렇고 이제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이트들 고수님들 이제 박쥐란 이제 포기 나누기 하는 거를 봤는데 막 톱으로 막 거칠게 쓸고 이래서 아니 저렇게 우악스럽게밖에 안 되나 했더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네, 아쉽지만 이 영양엽을 위에 거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새로 자라나는 영양엽 이 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양엽이 자라서 마르면 쌓여요. 그러면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이 영양엽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새로 자란 이 싱싱한 영양엽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얇아 보이는데 이 몸통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두툼해지면서 이제 얘도 마르면서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감싸면서 이제 수분을 보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양엽은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보시면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엽이 감쌌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새로 생겼던 이 박쥐란의 새싹이 이렇게 고사가 돼요. 물론 얘네들도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은 영양엽의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을 한번 시켜보려고 제가 감행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한번 살려보려고요. 안 그러면 이제 또 덮어서 얘네들이 영양엽이 또 얘가 그대로 이제 덮어가지고 고사될 것 같아서 이쯤 되면 이 모체도 새로운 수태나 이런 걸로 해서 영향을 받아야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감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태를 지금 미리 불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수태를 얹어서 감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우다 보니까 요만한 애들도 있어요. 나름의 영양엽과 여기
영양엽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혹시 한번 수태에 올려서 묶어줘 볼까요? 될까요? 가능할까요? 사실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금 포기 나누기를 제가 하면서 또 시행착오로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새싹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수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미리 불려놓은 수태를 가지고 자구를 떼어냈던 이 박쥐란의 모체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막근으로 다 이제 수태를 감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요, 막상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빈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근 사이로 이렇게 수태를 좀 더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래 보여도 이렇게 막 얼기설기 막근으로 해놓은 게 보기 싫더라도 지금 여기에도 영양엽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영양엽이 자라서 이제 이거를 다 감싸서 온전한 또 박쥐란의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커지면서 요거를 다 덮을 거예요. 이러면서 또 이제 한 번 더 성장을 하겠지요. 다른 때보다 지금이 좋은 게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덜 몸살을 하고 빨리 적응을 해서 자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쥐란 뭐 분주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제가 그래도 그 사이에 해본 결과로는 이렇게 겨울철에 자라는 이 성장기에 해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눈퍼렁의 박쥐란 포기 나누기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쥐란의 포기 나누기는 저도 요번에 처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박쥐란, 모주 박쥐란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잘 자란다는 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고, 이것보다 열악했을 때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이만큼은 길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신 있어요. 알려드리는 거에. 그런데 지금 떼어낸 그 새싹 박쥐란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지금 포기 나누기 했던 새싹 박쥐란은 벌써 수태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쵸? 잘 자라고 있죠? 하나는 도마에다가 분갈이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목부작으로 해서 나무가지에 수태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분갈이 너무 이쁘게 잘 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식엽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랐을 때 분갈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분갈이 해준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벌써 자리를 좀 잡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도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눈퍼렁 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일주일 후, 3개월 후, 6개월 후 이래서 자라는 모습 영상으로 차곡차곡 담았다가 짠!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퍼렁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국의 독감이 아주 기승이더라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퍼렁은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